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뉴스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 안에서도 1년 새 매매가가 수억 원씩 빠진 아파트들이 있다면 심지어는 하락률이 30%를 넘긴 곳도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을 샅샅이 뒤져 지난주 실거래된 통계를 기반으로 실거주와 투자 모두 고려할 만한 하락 단지 8곳을 추렸습니다. 특이한 건 이 8곳이 서울 각 구별로 하나씩 분포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빠졌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8위입니다. 이 아파트는 고점에서 7천만 원 넘게 빠졌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1994년에 준공된 단지로 총 772세대 규모의 중형 아파트예요. 전용 58, 22평입니다. 방 2개, 욕실 1개 구성으로 소형이지만 실속형 구조가 특징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0.58대 수준이라 비교적 여유는 없는 편이에요. 이 아파트 최고가는 8억 원까지 찍었고요. 최근 실거래가는 7억 2,500만 원, 하락률은 약 9%. 상대적으로 낙폭은 크지 않지만 향후 상승 여력이 있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전세가는 3억 중반에서 4억 초반대, 매물 호가는 4층이 7억 2천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입지 조건 살펴볼게요. 2호선 용두역이 도보 8분대입니다. 앞으로는 동북선 경전철 마장동 우체국역까지 더해질 예정이라 교통 편의성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버스 노선도 다양하고 동부간선도로 내부 순환로 진입도 수월해서 자가용 이동도 무난합니다. 학구는 서울용두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있어요. 생활 인프라도 괜찮습니다. 홈플러스 등 대형 쇼핑몰, 의료시설, 행정기관, 녹지공간까지 기본적인 생활 여건은 탄탄하게 갖춘 곳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건축과 통합개발 기대감입니다. 32년차 단지로 재건축준비위원회가 활동 중이고 청량리 일대의 대규모 개발 계획과도 시너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역세권, 실거주 가능 구조, 생활 인프라와 재건축 기대감까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타이밍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하락률 8위는 용두동의 신동아 아파트였습니다. 7위입니다. 매매가가 서울의 평균 전세가보다 저렴한 5억 6천만 원입니다. 청계천도 가까워 살기 좋은 곳입니다. 중랑구 묵동 신내사단지입니다. 1996년식으로 30년 차로 총 107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은 59, 약 24평이고요. 방 3개, 욕실 1개 구성의 실속형 평면이에요. 주차는 세대당 0.52대이지만 지하 2층과 지상 103동 뒤편에 하면 주차는 문제 없다고 합니다. 실거래가는 5억 6천만 원, 고점이었던 6억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하락한 상태로 하락률은 약 11%예요. 최고점과 비교하는 이유는 여타 단지들에 비해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세가는 9월과 10월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네요. 서울 내에서 실거래가가 5억대이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은 6호선 화랑대역까지 도보 약 6분 거리, 도심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역세권이라는 입지는 갖추고 있습니다. 도로망과 버스 노선도 기본은 갖춰진 입지예요. 초등학교는 서울 원묵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는 초품화, 인근의 대광중, 성일중 등 학군도 잘 갖춰져 있어요. 생활 인프라도 크게 부족하지 않아요. 대형 쇼핑몰, 문화의료시설, 산책 가능한 녹지도 가까이 있어 주거 여건은 안정적인 편입니다. 단, 이 단지는 노후화와 주차 문제가 겹쳐 시장에서는 저평가받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재건축 불확실성,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하여 저평가된 단지라 실수요자에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역세권 기반의 실속형 평면 32년 차인 만큼 재건축을 기대를 안고 몸테크가 필요한 단지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하락률 7위는 묵동의 신내사단지 아파트였습니다. 6위입니다. 고점에서 1억 넘게 하락했지만 여전히 도심 초역세권 평지 입지입니다.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두산 아파트입니다. 1999년 준공된 27년차 단지로 총 529세대 중형 규모입니다. 전용 면적은 59, 26평이고요. 방 3개, 욕실 1개 구조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0.98대 수준, 지난주 실거래가는 1층이 7억 9천만 원, 한때 9억 원까지 거래됐던 단지였지만 최근 1억 1천만 원 하락한 가격으로 손바뀜이 있었습니다. 하락률은 약 12%, 서울 중심부 단지로선 비교적 큰 폭이죠.
전세가는 4억 3천만 원, 매매 호가는 1층이 8억 2천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단지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1호선 동묘앞역과 4호선 동대문역, 6호선 동묘앞역이 모두 3분에서 9분 이내에 도달 가능한 역세권, 그리고 평지 입지라는 점이죠. 서울에서 이 조건을 동시에 갖춘 구축단지는 귀한 편이죠. 학구는 서울 창신초등학교가 단지 옆에 있습니다. 인근에 서울대사범대학 부설여자중, 동성중 등 학군이 잘 갖춰진 편이에요. 생활 인프라도 탄탄한 편입니다. 주변에 대형마트, 시장, 다양한 상업시설이 있고 특히 병원이 밀집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습니다. 연식은 있지만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이나 종로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구민회관이 있어 각종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요. 재개발 가능성은 거론되고 있지만 정비구역으로의 확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신속통합기획 같은 구체적인 진척은 없는 상태. 이로 인해 하락된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지금의 가격은 개발 모멘텀의 부재, 낙후된 주거 환경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입지를 가진 단지가 정비사업이나 통합개발의 궤도에만 올라탄다면 가치는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서울 도심에서 보기 드문 역세권 평지 중형 단지, 하지만 개발 정체와 입지 한계가 공존하는 구축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하락률 6위는 창신동의 두산 아파트였습니다. 5위입니다. 이 단지는 고점 대비 1억 이상 빠졌습니다. 은평구 응암동 힐스테이트 백년산 4차입니다. 2018년 준공된 신축 단지고요. 총 963세대 대단지 규모입니다. 전용 면적은 59, 24평, 방 3개, 욕실 2개 구조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1.22대, 현재 실거래가는 8억 5천만 원. 이 단지의 최고가 대비 15% 하락한 상황입니다. 역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단지입니다. 전세가는 5억 원, 매매 호가는 3층이 8억 4천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군을 보면 서울 응암초등학교가 단지 앞에 있어 자녀 통학은 매우 편리한 편입니다. 지하철은 6호선 세저역이 가깝고 도보 11분 거리입니다.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내부 순환도로 진입이 수월해서 차량 이용은 편리합니다. 단지 주변에는 다양한 버스 노선도 갖춰져 있고 특히 3호선 녹번역까지 직행하는 버스가 있어 접근성 면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미래 교통도 긍정적입니다. 서부선 경전철 개통 예정으로 이 일대 교통 환경은 더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도 안정적입니다. 대형 쇼핑몰, 병원, 은행, 마트 등 주요 편의시설이 인근에 골고루 분포돼 있고요. 특히 백년산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쾌적한 환경, 그리고 3,700여 세대 브랜드 타운이라는 점은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세저역까지 도보로 11분 거리, 그리고 일부 단지 내 경사로와 차량 동선 문제는 입지적 아쉬움으로 지적됩니다.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 신축단지, 대단지 규모, 그리고 쾌적한 자연환경이 뒷받침해주고 있기에 앞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한 단지입니다. 정리하자면 입지 브랜드 환경에 3박자를 갖춘 신축 대단지지만 매수 심리가 위축한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하락률 5위는 힐스테이트 백년산 4차였습니다. 4위입니다. 이 단지는 고점 대비 1억 7천이 빠졌습니다. 요즘 치고는 꽤나 큰 낙폭입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미아동 부센트레빌입니다. 2006년 준공된 단지로 20년 차로 총 480세대 규모입니다. 전용 면적은 59, 방 3개, 욕실 2개 구성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1.17대 수준, 실거래가는 현재 7억 2천만 원, 이 단지의 정고점은 8억 9천만 원. 지금은 하락 후 다시 상승이 시작된 모습이에요. 교통은 나쁘지 않습니다.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도보 6분 거리로 역세권, 단지 앞 버스 정류장도 가까워 대중교통 여건은 준수한 편입니다. 초등학교는 서울 송천초등학교가 배정으로 도보 6분 거리로 자녀 통학도 비교적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는 대형 쇼핑몰, 마트, 문화시설 등 도심 입지에 맞는 수준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주변 환경이 조용하고 쾌적하다는 점, 녹지와 거주지 중심으로 형성된 동네라 소음이나 상업시설 밀집도에서 자유로운 모습입니다. 이 단지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주변 미아2, 미아3지구와 함께 재개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즉 지금은 구축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거 환경 개선과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곳이라는 얘기죠. 정리하자면 역세권의 학군, 쾌적한 단지,
삼박자를 갖췄지만 작은 단지 규모와 자체 커뮤니티 부재, 그리고 최근 매수 심리 위축이 겹치며 상당히 하락을 한 단지입니다. 서울 아파트 하락률 4위는 미아 동부 센트레빌이었습니다. 3위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인데 매매가가 6억 초반입니다.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중앙하이츠빌입니다. 2002년 준공된 302세대 단지고요. 주차는 세대당 1.28대, 현재 실거래가는 6억 3천만 원인데 전세가는 4억 원으로 63%로 높습니다. 최고가는 7억 8천만 원, 하락률은 약 19%입니다. 입지를 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초역세권입니다. 1호선 외대앞역이 도보 2, 3분 거리, 서울 도심이나 주요 업무지구 접근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버스 노선 정류장도 근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죠. 학군도 괜찮습니다. 서울 이문초등학교가 도보 13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생활 인프라 역시 충분합니다. 이문시장 등 상권이 인근에 형성되어 있고 단지 바로 주변으로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라 새로운 상가, 공공시설, 주차장 등 신규 인프라 확충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이 아파트가 위치한 이문 휘경 뉴타운은 서울 동부권을 대표하는 재개발 핵심지 중 하나입니다. 이미 대규모 이주와 철거가 한창 진행 중이고 일부 구역은 분양도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런 중심 입지에 있는 단지라서 향후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초역세권 입지, 대단지 재개발 중심지라는 프리미엄, 그리고 전세가가 높은 단지이기에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 수요까지 고려해 볼 수 있는 단지입니다. 서울 아파트 하락률 3위는 이문동의 중앙 하이츠빌이었습니다. 2위입니다. 무려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 매매가가 2억이나 빠졌습니다.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신월시형입니다. 1988년 준공, 38년 차로 총 2,256세대 대단지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0.3대 수준으로 매우 부족하지만 이중 주차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이번 단지의 하락률은 32%입니다. 시세 고점이 8.5억이었는데 최근 실거래는 6억 5천만 원입니다. 하락 요인 살펴볼게요.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이 결정. 그동안 김포공항고도 제한의 영향으로 지체되었으나 서울시의 신통기획 자문을 통해 정비계획안이 심의 통과했습니다. 3,147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이 추진 중이며 이는 신월동 최대 규모 단지가 될 것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 노후화, 공항 소음 등 생활 불편 요소가 많다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입지 여건도 볼게요. 지하철역은 도보권은 아니고 2호선 신정내거리역까지는 대중교통으로 20여 분이 걸리지만 단지 주변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어 서울 전역 이동은 비교적 편리합니다.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진입이 편리하며 신월 여의 지하도로를 통해 여의도 접근성이 좋습니다. 교육 여건도 꽤 괜찮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 강월초등학교가 있고 목동 학원가와도 가까워 교육 접근성이 좋습니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합니다. 신월근린공원, 지향산, 신정산 등 녹지도 풍부하고 시장, 도서관, 체육센터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요. 정리하자면 이곳은 양천구 내에서 손꼽히는 재건축 유망 대단지지만 현재로선 노후와 소음, 저층 단지 등 단점도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재건축이 현실화된다면 양천구 신정 뉴타운과의 시너지, 21층 규모 3,000 가구가 넘는 초대형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되면 가치 상승 여지가 매우 큰 곳입니다. 서울 아파트 하락률 2위는 신월동의 신월시형이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전용 82, 28평 매물이 정고점 대비 32% 하락한 단지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신림현대입니다. 1993년 준공된 33년차 대단지로 총 1,634세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주차는 세대당 1.29대, 이번에 하락한 매물은 전용 82, 14층 매물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6억 8천, 직전 고점은 10억 원까지 찍었던 곳이니 무려 3억 2천 가까이 빠진 셈입니다. 이번 순위에서 가장 높은 낙폭입니다. 단지 자체는 교통, 상권, 자연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입지가 균형 잡혀 있습니다. 지하철은 신림선 서원역이 도보 약 5분, 마을버스까지 운행돼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요. 상가와 다양한 편의시설이 단지 내외로 분포돼 있고 인근에는 상권이 풍부해 주거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관악산 자락에 인접해 있어서 자연환경도 뛰어난 편이고 동남향 위주로 배치돼 일조량과 조망권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신성초가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대학가 수요도 있는 지역이라 전세 수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재개발 호재도 있습니다. 인근 신림 뉴타운 재개발 구역들과 맞닿아 있어 추가 개발 기대감도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1993년 준공된 만큼 이 단지는 신림 뉴타운 개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형도를 보면 지형적으로 경사가 있는 편이고 노후화된 단지로 인식되면서 현재는 가치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탄탄한 교통 접근성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 그리고 대단지의 안정성과 일부 개발 기대감까지 서울 안에서도 입지 균형이 잘 잡힌 단지입니다. 서울 아파트 하락률 1위는 신림현대였습니다. 오늘 소개한 8곳 상승장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서울의 실거주 유망 단지들이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빠졌다고 끝이 아니라 입지, 교통, 학군까지 여전히 눈여겨볼 만한 요소들이 많은 곳들입니다. 참고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에서 14억 원 사이, 하지만 오늘 나온 단지들은 6, 7억 원대에 실거래되고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좋은 입지의 구축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데이터로 말하는 부동산 정보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도움이 되는 서울 아파트 정보를 걸어둘 테니 같이 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무물이었습니다.